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, 그런 작은 요소들이 큰 사고로 정말 이어질 거냐,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. 안녕하세요, 일라이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주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동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과거의 사고 패턴들은 주로 정적 위험 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시점에서 또는 이러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요, 최근에 사고 발생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동적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고 원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큰 동적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, 너무나도 잘 느끼고 계시죠? 이상 저온, 이상 고온, 또 평상시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그 기록적인 한파, 강수량, 폭설, 이런 부분들은 특히 중요한 동적 위험 요인들로 떠오르고 있고, 또 하나 동적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에서의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그 부분들은 기존의 안전의 관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동적 위험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수십 년 전에 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.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였고요. 발사 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챌린저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우리 수도꼭지들 보면 벽하고 수도꼭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수돗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링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. 이런 이제 고무링 같은 게 챌린저호에도 연료 탱크와 또 엔진 사이에 있었겠죠. 발사 당일 그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저하가 일어났습니다. 고무 패킹이 얼게 되면 연료가 새어나와서 엔진에 붙어서 이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안전 전문가 또는 관련 이제 전문가들은 발사 시점을 이제 연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, 그런 작은 요소들이 큰 사고로 정말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이제 밀려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됐고, 대규모 폭발과 함께 수존이 들어갔던 그 해당 프로젝트가 이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그 발사를 하기 전 동적 위험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보통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데요. 이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사고 발생 빈도가 약 10만 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실제 사고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동적 위험 요인들을 집어넣어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재했을 때 약 2000배 정도 위험도가 높아져서 5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사고 위험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요. 이런 동적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, 또 그분들을 관점으로 해서 안전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고민과 또 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점차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과 안전보건 관점의 데이터의 학습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 예측이라든지 사고 예방, 또 사고가 발생됐을 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, 그때까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저는 safety is everybody's business.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.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,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필드에서 그 소소한 동적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안전보건 관점에서의 밸류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